무슨 당, 무슨 주인,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무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됩니까? 네. 한번 들이다 받아주세요. 네. 어디까지 얼마가 걸린 거예요? 2년 가까이. 1년 반 만에 이쪽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벌써 이사를 벌써 여기까지 3번째 다녔어요. 좀 주변 환경이 안 좋고 녹물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새 집을 오니까 진짜 그때 막 그냥 너무 널 만나서 너무 네, 이런 복이 오는구나.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s the first day of Republic of Korea has arrived, and it's entering now. Welcome to our Republic of Love. 문화 원장님 일하고 나비를 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장식꽃을 잎이 식물이 굉장히 많죠. 말하자. 그런데 이 이제 진짜 꽃은 수분만 되면 바로 이제 시듭니다. 바로 이제 씨앗을 내는 건데 이 가짜꽃은 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 지속이 돼요. 거의 겨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 오래가는 가짜꽃만 이렇게 확 만들어낸 게 이게 우리 그저 원예수구. 그래서 이것은 자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느서 자식을 낳지도 못해요. 원심력이 없군요.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가짜꽃 또 이건 말고 다른 게 있었죠? 그것은 우리 이제 뭐 불도화 이런 게 예예예 불도 이야기하실 때 거제도 갔더니 길가에 수국을 잔뜩 심어놨는데요. 그나마 그게 아마 불도할 가짜였는데.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덩어리를 불도하고 그건 하얀색. 예.
그 굴주와도 옥수는 말씀하신 그게 또 대로 이렇게 이렇게 각자 가생이었다. 그래서 번식력이 없어서 그 사찰에 많이 심겨주죠. 아, 그래서 이 말이 될지 몰라도 절에 많이 심겨. 예, 절에 많습니다. 근데 예. 물론 절에서는 그 모양이 부처리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여기는 뜨거운 인도의 뉴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7월 8일부터 3박 4일 동안 인도에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일정이죠? 빨라서 못 보셨다고요? 그러면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서리피로 제시했습니다. 유리기양적인 협력을 더해 서리피 플러스를 인도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이제 번영과 희망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해안의 배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있겠습니다. 인도가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이게 된 거는 저희가 사전에 알았던 친구라던가 그전에 또 모임을 가졌던 그런 모임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고 싶은 염원을 담아서 친구가 친구를 소개해서 모이게 된 자리입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 교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처음 제 아이를 진단받고 나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 어차피 같은 마음이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예. 그래서 더 그런 분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소명이 어머니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또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되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저희만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감을 받는다거나 이해를 받는다는 거를 포기하며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냥 정부에서도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원하는 정책이나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고 네, 이런 날이 올지 몰랐어요.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합니다. 규제 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 혁신을 이뤄낸다면 다른 분야의 규제 혁신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싸로 하겠습니다. 건배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통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다 아끼고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제도 소득이 지만 최저 근로자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저희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활용 같은 경우 많이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공기업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저도 겪어봐가지고 괜찮아요. 또 대통령님한테 불만이 뭐냐면 그 발표하신 이후로 저녁에 배달이 없어요. 다 퇴근을 빨리 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정말 어렵다. 아이 한 명을 키워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물어봐요. 그동안 어땠어요? 그냥 남는 건 은혜 이시오, 얻은 것은 아내와 아들이다. 국내 식빵비 분에 되지 않잖아요. 완전 성과제가 돼야 돼요. 10,000원이 목표냐? 10,000원 이후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중장기죠.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기대대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정책을 또 가다듬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녀보시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대웅전에 갔을 때 그 고백하다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조각을 나누어서 이 기법이 예전부터 알고 우리가 좀 쉽게 내려가서 하는 걸 두 분이 가지고 계세요. 독립운동을 했던 저희 가문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서 불법이 흩어져 고통과 시련이 세월 지나야 했고 이곳이 우리 민족이 고통을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e would not be here now if not for the courage, the heroism, and the noble sacrifices of our ancestors. And we are here today to say we have not forgotten your sacrifice, and we are truly grateful. 오훈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 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영광스럽게도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1948년 광복절 때 하신 연설문에서 발췌된 내용이고 이 자료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언론집에서 발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선생님의 속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태극기를 이번 경축식에서 사용한 의미는 대한제국 시절부터 임시정부, 또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 또 광복과 그 이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미래로 향해 나가는 우리 민족의 여망과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태극기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환희의 송가를 모두 700명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부르겠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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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통일해야 돼요. 통일돼야 돼. 통일 안 되고 뭐가 되겠니? 통일해서 너 식구도 만나고 우리 식구도 만나고 우리 약속을 하자.
다 죽은 줄만 난 알았거든요. 글쎄 그 얼굴도 몰랐잖아. 엄마 없이 얼마나 그렇게 혼자 컸어. 나하고 단발머리 떼어졌지만 봐서 현대 당시 이런 거 제로구나. 희한해요. 그거.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나 의사예요 그러더라고. 내 마음이 그냥 슬펐던 것이 자꾸나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웃음소리가 나고. 상철아, 이상철아 만나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끌어놔주고 그런데 힘 있으면 조금 한번 업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어. 이제는 나를 이제 한 번 더 만난다는 걸 그거는 없을 소리고 빨리 통일됐으면 이래 얘네 있네 이래 같이 어울리면 안 외롭고 좋지. 아이, 울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 손을 흔들면서 기쁘게 헤어지자고 그랬어. 우리 순호의 동생 건강하게 조금은 오래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상철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90 되더라. 이렇게 좀 살아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저 젊은이들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 박람회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이겨내자는 그런 뜻으로 이런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실패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반대말이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제일 큰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정말로 좀 결실을 순수하게 맺어야 온 교회의 기들이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해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 만세 부르자. 이제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수건입니다. 그 수건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64분의
유해를 영접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내고 기리는 일입니다. 정부는 아직 이름 없이 잠들어 계신 국군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입니다.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군의 날 70주년을 맞는 오늘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군의 역사,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 1970년대 성역화 사업 때 콘크리트로 발라버린다든가 원형에서 크게 훼손된 부분들을 다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역사에서 손꼽는 성군이십니다. 그 성군의 그 능을 제대로 능지에 맞게 원형 복원하는 일은 아마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이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목적이 일반 국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한글을 만든다라고 목적을 밝히셨거든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대민 정신이죠. 오늘 우리가 세종대왕님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이 그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즐거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의 그 소통과 근신의 이르시 지금 이 민주주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본받아야 할 또 가슴 새겨야 할 그런 이르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본 것 같아. 뭐야 한끼 줍쇼? 네. 전국하고 진? 네. 진짜 그래. 진짜 누구지? 그러면 이 기회를 통틀어 저희랑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시면 연애 이런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두 사람하고 그 리더 우리 알렌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받은 거 통까지 들고 왔는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네임펜까지 제가 직접 들고 왔어요.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받아도 아닙니다.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 진짜.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이어서 국무원장인 파롤린 추기관과의 면담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고 교황님은 오히려 내가 더 깊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신 기도처럼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9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얘기도 하셨죠. 지난 9월 나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입니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교황을 만나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라며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습니까? 라고 대통령께서 물었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올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도경비대에서 근무하는 상경 박진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대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호사죠. 독도에서 유일하게 네 발로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삽살개 흥미양과 백미군입니다. 삽살개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 없고 가끔 우리 신발을 물고 나가 어딘가 숨겨두기도 합니다. 이곳의 바람과 파도는 정말 일품입니다. 부족한 토양에도 바람을 타고 날아와 자리 잡은 80여 종의 식물과 괭이 갈매기를 비롯한 160여 종의 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독도를 찾습니다. 이분들은 저희와 함께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가끔 힘내라며 과자랑 음료수도 주고 가십니다. 절대 간식 때문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만나는 건 독도에서의 또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는 독도의 안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하고 독도와 함께 생활하며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함께 있는 독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독도는 오늘도 지금의 우리처럼 행복합니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모르죠.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공동유해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헬기로 35분 거리더군요. 최전방이 사실 가깝습니다.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에서 결정됐습니다. 약 240km의 군사분계선은 당시 양측의 점령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 전투는 가장 치열했고 희생자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철원 평야가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는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구를 비롯해서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서로 고지를 빼앗는 전투를 벌였고 쓰러진 전우를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5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10월 이곳은 평온합니다. 오늘 뭐 다른 뜻 없습니다. 그냥 우리 기자님들 좀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산행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다 북산으로 가고 싶다 이런 선택한 거고 오늘도 사실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아이고 취소되는 것보다 잘 됐다 그랬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비가 오더라도 가야 된다 그렇게 뭐 주감적으로 주장하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네요. 1.1 사태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김신조 일단 한 30여 명 북한 특수군이 북쪽에서 산만 타고 북한산으로 왔다가 북한산에 지금도 사무바위라는 바위 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근거했던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저쪽 구악터널 이쪽으로 넘어서 자문고개로 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하다가 자문고개에서 이제 경찰 검문을 당해서 그때부터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아마 좀 더 가시면 그때 총을 맞았던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소나무 그래가지고 총탄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가 정면
공제가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을 했는데 북악산을 전면 개방하지는 못하고 요 성백로 따라서만 개방한 것입니다. 인왕산은 제가 지난번에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북악산도 앞으로 점점 더 개방을 넓게 나갈 이거는 좀 이제 국가 기밀에 그냥 이 청와대 지산 그러니까 북악산 쪽을 산책을 시간 나는 대로 좀 합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 나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금 걷는 연설문을 생각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많이 글을 읽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워낙 조금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벽지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이 제안에 찬성해서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로 우리나라에 모이게 됐네요. 분주한 양자회담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의 하산 알 볼키아 국왕, 라오스의 통루 시슬릿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도 회담하고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의 회의체인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건설사가 짓고 있는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그리고 해외 진출의 모범 사례라며 크게 평가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로 날아간 대통령과 수행단, 곧바로 에이펙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동포들의 따뜻한 환대로 시작한 에이펙 일정.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와의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고요.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도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에 시 주석의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도 서울역을 통해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우리 공동조사단이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18일간의 일정 2600km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북한의 기차역들과 북녘의 산천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조사단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의 물꼬를 트는 남북 평화 변형 열차의 기관사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의주행 열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네, 팔머스턴 노스라고요. 이곳에서 한 몇 킬로? 550km. 550km? 네. 못 타고 오셨어요? 저희가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진짜요? 예. 몇 시간 걸려요? 8시간 걸려서. 아이고, 왜 오셨어요? 여기 오신 이유는? 대통령 뵙고 싶어서 왔죠. 너무너무 좋아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대통령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8시간이나 운전해서 올 만큼. 일단은 잘생기셨고요. 그리고 각 연설을 보면서 제가 대통령 연설을 보면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예, 8.15 그때도 울었고요. 5.18 때 그 연설하실 때도 같이 울면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끌고 왔어요. 뉴질랜드에 계신 교민분들이 대통령님 많이 응원하시는데 대통령님 어떤 행보를 가장 많이 좀 기대하고 응원하세요? 아무래도 적폐청산이 최고로 잘 해내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을 적폐청산을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 지금 거기서 만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저 외국분이 뉴질랜드 분이신 것 같은데 활짝이라고 써있는데 참 민망한. 어떻게 활짝인데 지금 오타가 났어. 빨리 쓰려고 네. 잘못 썼어요. 그냥 저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북한, 남한 사이가 좋게 만들 수 있어서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한국 대통령이 오신 것도 엄청 엄청 좋은 일이라서. 와,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원래 더 잘하는. 부끄러운 거 치고는 너무 말씀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9살이요.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태극기 들고? 문 대통령 만나러. 문 대통령님 만나려고요. 문 대통령님 어떤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을 지켜주는 분이요? 한국을 지켜주는 분? 요즘 한국 뉴스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듣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정말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소원이라고 그랬던 통일을 이제 이루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이제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응원해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뽑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재외국민 투표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한국에서 투표하고 오신 거예요? 투표하고 왔어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민주정부를 이끌고 계시는데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평화와 민주 그리고 통일까지 꼭 임기 내에 이루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제 욕심일까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나온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정수라고 합니다. 성함 어떻게 부르십니까? 윤명식 대령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건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가서 쪽 민경 초소 파괴 종료에 대해서 여의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기축 헌병 초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갑시다. 대통령을 열어야 되는 지금 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우리가 같이 떼는 거라고. 떼시는데 아유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추운데. 이게 뭐
요게 이렇게 있던 자리가 이 밑에 연결돼 있어서 원래 이거 쳐서 연결했던 건데. 저쪽도 마찬가지. 저 옆에 그 이 방벽 쌓는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29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까지 포함해 북한은 올 들어 9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대자 김동일입니다. 저는 그 남측 검침단장 정연창 대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예. 넘어갈 준비 됐습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우리가 같이 네, 금방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성명기 연찬 감사합니다. 소위 이당 감사합니다.
양이죠.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에 꼭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여러분들 감사도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격려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청와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선거리 2개 집시하고 있는데 그저기 백마고지가 되겠습니다. 밥 앞에서는 짧게 인사해야 되는데 나는 옛날에 고생을 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여튼 참 추운 계절에 그리고 또 가장 또 추운 지역에서 이렇게 신병훈련 이렇게 받느라고 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남자친구 옆에 있는 이 남자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 윤주성 군이 우리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 하더라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군대에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아직 많이 남았지만 너 기다려줘. 아니 날씨가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또 부근 전문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나날이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지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길을 내서 남북한 군인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그 상징적인 역할을 우리 오사단이 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큰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전화무적 상상 오사단!